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이 방역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 계시죠, 총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부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직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예.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극복에서는 지금 가장 중대한 고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지금 어떤 정도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면 그동안 1년 반 동안 전 국민이 함께 고생해 주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속도로 가면 하루에 2,000명도 돌파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던데 이건 좀 과하네. 그러니까 저기 전망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뭐 전문가들께서는 또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십니다. 예. 그러나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또 나머지 또 국민 경제의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해야 되니까 예. 조심조심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그동안 너무 국민들께서 피곤하시고 피로해 하시고 너무 내수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조금 완화할 조짐을 보였더니 예. 바로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바로 저희들 공격을 바로 해들어오네요. 바로 그 점인데요. 좀 네. 그 점에서 이제 정부가 좀 그 거리두기 완화안을 너무 일찍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글쎄 뭐 너무 일찍이라기보다도 벌써 작년 겨울 3차 대유행까지 시작하더라도 벌써 한 반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조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영업 하시는 분 등의 어려움이 너무 강하게 여기저기서 호소가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한번 다음 단계로 가보자라고 만지작거렸다가 지금 바로 이 바이러스에 다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확산세가 확 늘어난 가장 주된 원인을 뭘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델타 변이입니까? 아니면 무슨 뭐 활동량 증가입니까? 어떻게 역시 보고 계세요? 활동량 증가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바일을 통한 트래픽 같은 걸 보면 네. 활동량이 증가하는 것과 이 코로나19의 확산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이 그걸 방학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해외에서도 예.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젊은이들이 특히 여름철에 활동량이 많아진 건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그 책임이 젊은이들한테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 아무래도 사회적인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바이러스가 그만큼 전파되기 쉬운 환경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건 앞으로 이제 물론 자제가 돼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과연 네. 잡을 수 있느냐 이건 좀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각 개인은 어디 가서든 어떤 상황이든 방역 수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각 개인은.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렇게 그 위험 지역이라든가 위험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빨리빨리 말하자면 스스로 검사를 맡아 봐 주십사.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조금 말하자면 항상 이 바이러스보다는 대응이 조금씩 늦을 수밖에 없는 건 현실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개인 방역과 또 백신 접종을 가속화해서 이걸 극복해온 이 방식을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백신 문제는 좀 이따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그 검사를 확 늘려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찾아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그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수도권 역학조사에 군경 공무원을 신속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왔습니까? 우선은 이제 워낙 이제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버리면 사실 한 사람의 동선을 체크해서 그분하고 밀접 접촉한 사람이 누군지 이걸 다 찾아내기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한 분 그 기록을 남긴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만만치는 않은데 대통령께서 워낙 상황을 엄중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어제는 공무원과 경찰들을 해서 일단 특별 방역 점검팀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요. 예. 대통령 말씀도 있으시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역학조사관을 도울 수 있는 역학조사 보조 인력이라 할까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투입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용 면봉 있지 않습니까? 네네. 면봉조차 부족하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뭐 어느 일시적으로 그런 약간 뭐 부족함이 있었겠죠. 워낙 한꺼번에 많이 몰리니까. 예. 그러나 뭐 그런 방역 물품이 지금 부족한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백신 접종이 요 7월달에 약간 조금 그 미스매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중으로는 저희들이 1,000만 회분 네.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예. 이제 8월, 9월에는 7천만 회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20대, 30대들 분이 요구하듯이 왜 우리부터 빨리 백신 접종을 하지 않냐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항의가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빨리 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백신 스왑을 통해서 들어온 거 있죠. 예. 그 부분은 우선 수도권 지자체에 우선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고위험 지역이라든가 또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빨리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질병청 관계자 인터뷰에서 바로 그 점을 좀 질문을 드렸는데 네. 이스라엘에서 들어오는 백신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택배 기사분이라든지 환경 미화원 분들이 우선 접종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네. 요 이제 지자체에다 기본적으로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나눠 드립니다. 예. 물론 전부 다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지자체에서 가장 말하자면 다인 접촉이 심한 그런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우선 접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전파 차단에 도움이 되겠죠. 지자체에 좀 그러니까 재량을 준다는 예, 말씀이십니까? 그 정도 재량을 준다는 거죠. 예. 그래요. 근데 예. 아무튼 이제 문제는 7월을 어떻게 이제 넘기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어디서 그러니까 백신을 더 수급해올 여지는 없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뭐 지금 아니 이제 각 나라마다 예. 한국이 워낙 일단은 백신이 들어오면 빨리 이것을 접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가 우리처럼 또 잘 돼 있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요 사정을 아는 나라들로부터 예. 어떤 저런 제한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현재까지는 이스라엘 것만 지금 우리가 도입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제한은 있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제한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니 뭐 여기저기서 뭐 이런저런 보고가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공개할 만큼 그런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근데 좀 그게 이제 속도가 확 그러니까 그 빨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종리님? 접종이요. 이제 백신 수급. 백신 수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 뭐 몇십만 도제 가지고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서는 아주 많이 부족하죠. 근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전에도 저희도 이제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계속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제기했던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활동량이 왕성한 젊은층에 대한 접종을 어떻게든 서둘러야 된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네. 가장 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가장 위험한 고위험군 그리고 그게 중증이나 혹은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분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 국가가 제일 우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어려운 문제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저 고연령층부터 쭉 해 내려왔던 건데요. 지금 이제 50대까지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20, 30, 40대에 대해서는 아까 또 여러 가지 다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되는 게? 예. 지금 이렇게 되면 델타 변이가 이제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 그 뭐 곳곳에 더 숨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은 아닙니다. 한국은 아직은 이제 영국발 변이가 가장 많이 검출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전파력이 높다는 게 이게 델타 변이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해서 입국 단계, 그다음에 소위 이제 우리들끼리 나라끼리 합의한 데는 접종을 마치고 온 분들한테 왜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델타 변이 유행이 많이 보고된 국가는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뭐 나라 이름은 굳이 따진다면 뭐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인데요. 왜냐하면 이건 뭐 서로 간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입국 차단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변이 여부 신속 확인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개 시도별로 변이 선별 검사를 쭉 해서 한 샘플 자체를 20%까지 늘려서 지금 WHO는 뭐 10% 미만이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한 20%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이나 집단 내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퍼지는지인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최고 단계로 올리는 거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아야 되는 건데 결국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정말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원한다고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고 이게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명확하게 역학이라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정확하게 과학입니다. 그럼 최대의 관건을 뭘로 보십니까, 총리님? 역시 이제 이 감염자가 늘어나는 숫자, 예. 소위 전파 속도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한 어떤 뭐 비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물론 이제 방역 준수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거 네. 말고 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당국이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사회적인 이렇게 막 밀접 접촉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띄우는 게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이고요. 특히 예. 그게 뭐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거리를 띄우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란 것도 하여튼 2m 이상 거리가 차단되면 비말을 통한 전파라든가 이런 게 확 약화된다는 건 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지 않습니까? 혹시 며칠 전에 있었던 민주노총 집회도 한 요인이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말하자면 인과관계가 증명된 건 없습니다만은 예. 다만 사회적으로 민주노총이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기묘한 어떤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국가의 방역 당국이 협조하지 않은 건 대단히 위험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고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50명 이상의 전담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또 서울시로부터 또 고발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정하는 시점은 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은? 그게 이제 워낙 전문가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예. 저희들로서는 뭐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조심 계속 이 상황을 정말로 시간 단위로 지켜보고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모아지면 그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주말까지는 지켜보겠다라는 주말까지는? 입장을 어제 밝혔죠. 일요일 날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게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 며칠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 모신 김에 몇 가지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 그 국회에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 하실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추경 관련해서 지금 어제 민주당이 정책의총을 열었는데 그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당정협의에서는 80%에게 주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하던데 민주당 안에서 다시 전 국민 내지 90% 이야기 나오는데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로서는 뭐 예산하는 총액이 있는데 네. 이렇게 그러면 전 국민을 주게 되면 그건 어느 다른 부분에도 못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인당 25만 원을 예를 들어서 2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에 전 국민한테 주자. 그래서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범위를 넓히자라고 만약에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통해서 만약에 결론이 그렇게 나면 네. 이건 일종의 이제 예산안에 관련된 이것도 법입니다. 네.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면 저희들은 거기 따를 수밖에 없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번 추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결국 자영업 소상공인 등 지난 1년간 거의 사실상 그 업을 접어야 하다시피 한 이 어려운 부분에 놓여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보호를 하고 그다음 백신이라든가 이 방역에 대한 투자 우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걸 빼고 나면 사실상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어쨌든 지금 새로운 국민들한테 빚을 내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들 안을 제출한 거고요. 이제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신용카드 캐시백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처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는 배제를 했는데 꼭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 작년에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드렸을 때 그게 일종의 이제 서민경제, 소위 이제 우리 골목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게 판단이잖아요. 소비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기왕이 이렇게 어려울 때 그나마 크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형 업체들, 유통업체들 빼고
어려운 골목 경제 또 서민 경제 살리는데 좀 국민들이 협조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일종의 인센티브로서 캐시백을 해드리겠다. 아니 왜냐하면 재래시장 예. 이런 데서 캐시백 쓰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한 번씩 좀 온 국민들이 좀 도와주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뭐 그 대선 주자나 대표 이런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총리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그분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겠지만 네. 저희들은 우리 여성가족부가 적어도 양성평등이나 여성의 권리 향상 그리고 곳곳에 놓여 있는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인데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성과를 냈거든요. 네. 또 최근에 우리가 성비위 문제를 바라보는 성인지 이 감수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높인 거는 다 여성가족부가 많이 노력한 탓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알게 되면 그런 분들의 주장 중에 상당 부분들은 또 조금 오해에 기초한 것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풀린다면 또 토론을 해보면 이 여성가족부의 중요한 역할 같은 게 드러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그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가짜 수산업자 그냥 사기꾼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총리님 보좌관 행세를 했고 총리님과 찍은 사진도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찍은 사진이 아니라 아마 2012년 예. 제가 대구에서 선거를 할 때 아마 와서 뭐 지지자라 그러면서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겁니까? 예, 뭐 그 사진을 들고 다녀서 뭐 총리님은 그렇게 전혀 기억에도 없는 겁니까? 기억에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 뭐 제 보좌관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뭐 사기꾼보다는 김부겸의 말을 믿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죠. 예, 예. 존재 자체도 그러니까 기억이 없습니까? 없는데 갑자기 뭐 제 보좌관 했다 그러니까 예. 제 주변에서도 다 저희 보좌관 비서진에다가 알아봤더니 뭐 전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비서진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총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부겸 국무총리였습니다.